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와 수급의 관계를 이용한 종목 고르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종목을 고르기 이전에 다이버전스와 컨버전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이버전스는요, 우리가 보통 확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수급과 차트 두 개의 흐름을 보시는 건데요. 이 수급은 매수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차트는 거꾸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상태를 다이버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컨버전스도 있는데요. 얘는 한국말로 하면 집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급이 있고요. 만약에 차트가 있다면 수급은 매도로 빠져나가는 동시에 차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러한 상황을 컨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쓰는 이러한 재료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료로 바꾸셔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차트와 수급이 아닌 지표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재무와 차트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이버전스나 컨버전스의 재료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이 재료들이 다이버전스를 이루고 있는지 컨버전스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 가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보려는 종목은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차트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은 늘어나고 있는 이 차트와 수급의 다이버전스 종목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외국인과 차트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차트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과 차트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은 여러분이 찾으려는 니즈에 맞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검색식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수급 특징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외국인 업, 차트 다운, 그래서 외국인은 사고 그 다음에 차트는 하락하고 있는 다이버전스 종목을 찾는 검색식입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 37종목이 나왔고요. 자, 이 종목들을 9개씩 한 번에 보면서 살아있는 차트만 외국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종목은 조금 아까 보셨던 37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인데요. 자,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신양회가 있는데요. 성신양회는 약간 박스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조금 더 빠른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후에 첫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모나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동 종목도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고점에 걸렸고 또 정고점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빼도록 하고요. 자, 여기 리드코프 보시면 동 종목도 첫 급등 후에 조정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리드코프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조시푸드는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정고점인데 정고점을 돌파 후에 바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보였죠. 자, 근데 급등 후에 첫 조정이니만큼 삼육물산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급등이 나온 후에 고가놀이 패턴으로 놀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상단에 하락하고 있는 241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선인데요. 1년 2평이 하락하고 있어서 동 종목도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모나미 한번 보고 리드코프, 그 다음에 삼육물산, 이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고 한꺼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개를 보시면 하락하고 있고요. 횡보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정고점을 막 돌파를 했지만 여기 첫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롬파스트를 보시면 급등했다가
첫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21선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프롬 파스트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팜스코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파워넷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못 넘어가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인프라웨어 하락하는 모습. 자, 또 다른 9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클린앤사이언스 정고점 못 넘어가고 밀리는 모습 쭉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눈에 띄는 종목이 없네요. 자, 다른 또 9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심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래서 갭 상승을 만들었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갭을 메우기 위한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도 빼고요. 여기 메카로도 보시면 급등 후에 고가놀이 패턴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을 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 좀 조급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CL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급등 후에 얘는 하락이 아니고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쵸? 상당히 이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CL 얘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급등 후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2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정고점을 살짝 목치기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하나시스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개 종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모나미, 리드코프, 삼성물산, 코엘패션, 프롬패스트, PCL, 하나시스템 요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미 먼저 보시면은요. 자, 수급 차트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차트로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요 날이네요. 그쵸? 요 날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이 깨졌고 10일선은 깨지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1선을 3일 안에 바로 올라타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일에서 5일 정도 봅니다. 3일에서 5일 동안 붕괴시켰던 이평선들을 다시 회복시키면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3일에서 5일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붕괴시켰던 이평선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거래일째 종가를 낮춰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한다면 일단 21선에서는 반등 기대를 하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드코프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하루, 이틀, 3, 4일 동안 매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서 차트에서 4일이면 하루, 이틀, 3일, 4일 여기 음봉 만든 날서부터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21선에서 살짝 아래꼬리 만들며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중에 조정이 들어올 때 이 음봉들 중에서 첫 양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양봉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 양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반등의 첫봉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첫 양봉 이후에 또다시 양봉을 만든다면 처음에 만들었던 첫 양봉은 반등봉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두 번째 봉에서 음봉을 만든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드코프도 외국인의 매집이 4일밖에는 되지 않아서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은요. 어쨌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한번 보시면 동 종목도 외국인이 거의 한 4거래일 동안 순 매집을 했고요. 차트로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외국인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고점이 전고점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약해 보여서 심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코엘 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최근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6거래일 동안 매집했는데요. 6거래일이면 차트로 봤을 때 하루, 이틀, 3, 4, 5, 6 이날부터네요. 그렇죠? 이날서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이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전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을 터뜨렸죠. 좀 더 많이 터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전에 만들었던 거래량보다는 크게 뒤지지 않는 거래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셨던 모나미나 리드코프, 삼육물산보다도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 얘네들은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 파스트를 한번 보시면 프롬 파스트도 하루, 이틀, 3, 4, 5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차트에서 5일이면 1, 2, 3, 4, 5 여기 음봉 만들었던 이 시점서부터 외국인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첫 양봉이 나왔죠. 자,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많이 터지지 않았죠. 자, 이거는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바닥이나 아니면 이 조정의 반등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매도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반등 자리나 주가가 하락하다가 바닥이라고 보였던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 투매 물량이 다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가격에서 팔려고 했던 매도 세력이 많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매도 세력들을 소화하지 않는 한 주가의 반등이나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중에 거래량이 터지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조정이나 주가의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상승 후에 조정이 나왔고 첫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프롬 파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PCL도 한번 보시면 PCL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죠. 주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한 6거래일 동안 매집한 흔적이 좀 보이네요. 그럼 차트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날부터네요. 그쵸? 이날서부터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이 변동성도 지금 외국인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가 2만원대인데요. 지금 이 2만원대는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박스권 상단은 지금 이 가격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설정해 놓으시고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다가 따라 붙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L도 지금 수급 상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실적은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인데요.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한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4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관의 통계는 매도가 우위이긴 하지만 연기금만 봤을 때는 연기금도 순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상당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인들의 신용입니다. 개인들의 신용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큰 매도 물량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들의 신용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신용 물량으로 인한 부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한 번에 이 정고점을 턱걸이로 넘어갔죠. 아직 이 매물대를 확실히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충분히 이 가격대 1,500원인데요. 이 가격대도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추세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한화 시스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가가 빠질 때 외국인이 매집을 하면서 추후 상승 기대감이 도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수급과 차트의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컨버전스를 이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써먹어 보시고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방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접해 보시면서 나하고 맞는 것만 몇 가지 사용하셔도 여러분이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종목을 고르실 때 최소한 시황이나 업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고르셔야 좀 더 정확한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